알짜배기 건강모듈을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내가 아까 VCR을 보다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네. 발음이 안 되네요. 자, 건강 정보를 드리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 공개에 앞서 제가 판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사망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등등. 그야말로 성인병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을 유발하는 원흉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나무 밑을 좀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은 요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 과연 뭘까요? 이런 질환들을 유발하는 원흉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사증후군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무려 1,000만 명이나 알고 아유, 있다고 합니다. 5분의 1이네요. 그리고 네, 또 네. 방치를 하게 되면 이 각종 질병들이요. 도미노처럼 이렇게 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 그리고 한의사 송영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굿모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좀 네. 전에 침 흘리고 있다가 네. 지금 발음이 꼬였어요. 제가. 너무 맛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고 또 더불어서 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평소와 다르게 가운을 입고 오셨고 네. 김민숙 씨는 간호사 복장으로 저는 간호사 컨셉입니다. 이렇게 맞춰 오셨네요. 예. 자,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사망 위험까지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병들의 뿌리, 네. 대사증후군 과연 어떤 병인지 그러니까 정의를 좀 내려보죠.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그 대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쉽게 하면 신진대사 그러잖아요.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나쁘면 우리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신진대사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칼로리를 만드는 과정인데 네. 그 과정에 뭐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몸속에 비만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복부 비만. 두 번째 뭐냐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당, 네. 고혈압,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 중에 세 가지 이상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바로 대사증후군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네. 이게 바로 성인병의 원인이면서 예. 가장 무서운 아까 얘기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암의 발병 원인이 되는데 네. 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10배, 심장병 발병률이 무려 2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대사증후군이 왜 생기는 건가요?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환경적 요인, 음.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거는 이제 부모한테 받은 거고요. 이제 환경적 요인 거는 뭐냐 바로 운동 부족하고 비만인데 운동 부족하고 비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인슐린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몸속에 포도당이 올라가서 네. 그 포도당을 근육하고 지방에서 그렇게 보내줘야 돼요. 네. 근데 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 뭐냐? 여러 저기 항생제 많이 먹으면 뭐 생기죠? 내성. 그치 항생제 내성 같이 네. 인슐린에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잘 듣질 않으니까 네. 포도당을 갖다가 저기 몸속에서 떨어뜨리질 못하니까 예. 비만이 생기고 아까 고지혈증 생기고 당뇨 생기고 이런 복합적인 게 생기기 때문에 바로 몸이 망가져서 암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고 예.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송영수 선생님이 한의학에서 보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뭘까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듯이 네, 네. 대사 이제 증후군이죠. 뭐 병이 아니라 증후군인데 보면은 이제 뭐 암, 뭐 당뇨병, 뭐 고지혈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몸에서 이제 대사증후군이 이제 막 나타났다가 질병이 이제 나타나는 과정인 건데 이걸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라 그래요. 미래에 병이 올 몸의 상태이다. 나 그래서 미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습담의 원인을 좀 많이 보는데요. 이 습담이란 거는 그 왜 우리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채우면은 예. 이제 건강한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딱 에너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잘 쓰고 예. 배출하고 다시 넣고 쓰고 예. 배출하고 이게 이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네. 냉장고를 예를 들면은 자꾸 먹지는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은 썩죠. 썩고 네. 그다음 부패되고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는 그런 네. 형태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습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 아이들이 이제 네. 뭐
혈관이나 이런 쪽이 이제 뭉치게 돼가지고 순환도 안 되고 네. 그런 형태 때문에 이제 대사증후군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냉장고라면 그냥 그 썩은 음식을 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럴 쌓이게 수도 되는 없는 거죠. 상황이니까 네. 좀 답답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습담이 쌓여있는 정도로 대사증후군 자가 체크가 가능해요? 네네네. 네. 이제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네. 명치에서 네. 배꼽, 이 중앙 요 사이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여기를 중완이라고 하거든요. 중완이라는 이제 혈자리인데 우리 몸에 이제 가운데 중, 그다음에 위 완자 해가지고 중앙인데 중완을 이제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한번 꽉 눌러보세요. 네. 명치하고 배꼽 사이, 배꼽 중간. 중간 딱 중간 부분을 중간. 꾹 눌러보세요. 여기 좀 아픈데요? 네. 여기가 좀 아프신 아파요? 분들은 습담이 좀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싶네. 건강하신 아픈 분들은 건가요? 실제로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살짝만 눌러도 참아보려고.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습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눌렀을 때. 살짝 누르면 안 아프고 이게 사실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갖고 꾹 눌러보니까 좀 그러니까 정 원장님 얘기했지만 손가락 하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 너무 세게 누르면 누구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까지. 예. 하나까지. 예, 예. 요 방법 말고 또 있나요? 요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요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간단하게 방법은 자가 요거고, 체크로. 예. 그러면 양의학에서는 또 장아 진단법이 있나요? 네, 양양에서는 뭐 이제 보다시피 우리가 네. 이제 자기 사이언스를 보는 건데 허리 둘레가 네. 남자는 90cm 이상, 예. 여자는 85cm 이상.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150ml 이상. 네. 이제 공복이 됐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얘가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 이건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혈압이 수축기가 130, 소각단계 85ml 이상일 경우, 네, 네. 공복기 혈당이 100mg 이상일 경우, 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보는데 이걸 볼 때 우리가 수치상으로 좀 어렵네요. 어렵죠. 네.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방법이 제일 예.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둘레인데 네. 허리둘레를 갖다 우리가 맨날 주장하면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 네. 잠깐 아, 앞으로. 제가 예. 대상입니까? 예, 대상. 그러면 김민우 씨가 아니고요? 남자 네. 허리둘레 공개되나요? 90cm면은 90cm 이거 엄청 날씬한 건데? 아, 그거 그러면은- 그거 하면 간단해. 아, 예,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발을 잘 봐요, 이렇게, 밟으세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아무거나 이제 줄 가지고 하면 돼요. 네. 자기 키 있잖아. 네. 키만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발을 놓으세요. 네. 놓으시고 놓고. 여기서 했으니까 예. 여기 키예요. 예. 이걸 키. 반으로 접었어요. 아, 예, 접었어요. 발을 접은 다음에 예, 예. 허리 둘레세요? 네, 허리둘레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아, 아니 이거 알았어요. 이렇게. 아, 좀 날씬해지려고. 요거 빼야죠. 예. 아, 그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현웅 씨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안 만나잖아요. 되는데요, 거의? 아, 왜 자꾸 힘주고 그래서 땡기고 그러세요? 아, 거의 이건 돼요. 복부 비만이에요. 나도 이만큼이 남네. 이거 저는 복부 진짜 비만이에요. 복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90cm가 굉장히 날씬한 허리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날씬한 허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게 왜 네. 저게 되느냐? 네네. 키하고 상관없이 아. 배가 나온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의 반 정도가 배둘레가 돼야지 정상이네. 그거보다 그거보다 작아야. 작아야지. 예. 네. 이승하 원장님 굉장히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해봐봐. 제가 한번 재볼게요. 제가 해봐도 알아요. 저도. 예. 예. 되시는 거예요, 이거? 에이, 저는 예.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 키에 대가. 요 정도가 되시거든요. 예. 반 접어서. 요거를 반을 접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쉽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도 이렇게 쉽게. 해보니까. 네, 예. 간단해요. 요게 이제 진짜 날씬하시네.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재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아, 야, 딱 맞으시다. 아니, 저는 이게 옷 옷이 있잖아요. 두꺼워. 야, 알아야 돼요. 저도 옷을 입었거든요. 네. 아니 어쨌거나 이승하 원장님은 진짜 관리를 잘하셨네. 네. 아 이게 쉽게 자가 테스트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네. 90cm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네. 그냥 줄을 가지고. 왜냐면 삐쩍 말랐어도 배만 나온 사람이 아, 있거든요. 그럴 수 그게 문제가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알려주셨어요 오늘. 예. 네, 근데 또 원장님이 대사증후군이 식습관만 잘 좀 고쳐도 예방이 된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첫 번째, 500 식품을 피하라. 500. 설마. 500원 아닙니다. 500원이 아니에요. 500원짜리가 아니고 5가지 네. 떼주세요. 그때. 예. 5가지 흰. 백미, 흰밀가루, 소금, 아. 백설탕, 흰 조미료. 얘네는 300이었는데 네, 300이죠. 두 개 더 늘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백미 대신 이제 우리가 현미 같은 거 먹고 예. 흰밀가루 딴 걸 먹고 그다음에 소금 대신 천일염 먹고 예. 백설탕 대신 딴 저기 올리고당 같은 거 먹고 네, 흰 조미료 대신 딴 걸 많이 쓰는 게 좋다. 두 번째 네. 거. 네, 단백질 섭취는 필수. 어떤 내용일까요? 단백질 섭취를 해라. 그렇죠. 뭐 수육이나 네. 달걀이나 두부나 콩 같은 걸 먹게 되면 우리 좋은 몸에서 단백질. 뭐가 늘어나냐? 네. 근육이 늘어나죠. 예.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얘가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예전에는 정말 서민들의 좋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 지금 맞아요. 비싸가지고. 아, 난리 났죠. 예. 그래서 다행히 수입하는 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정말 다행이라. 예, 조금 마지막 거. 네, 좋은 지방을 골라 먹자. 자, 단백질도 채워야 되지만 지방도 좀 먹어야 꼭 되는. 네.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 예. 어떤 지방이 좋느냐? 네. 여러분 알겠지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인데 네. 오메가3는 꽁치에 있고요. 오메가6는 들깨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오메가9은 올리브유하고 아보카도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바로 우리 몸속에 좋은 아까 HDL 콜레스테롤 네. 그 아. 콜레스테롤을 갖다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나 아보카도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저것도. 뭐든지 적당입니다. 올리브도 뭐 보니까 뭐 저거 좋다고 그러니까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이게 아니라 한 숟갈. 네, 한 스푼 정도. 아보카도는 요만하거든요. 예. 반 개 정도 먹으면 딱 예. 충분합니다. 예. 지금 뭐 음식까지도 이렇게 은연중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비장의 무기 하나를 직접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네. 아, 바로 뭐냐? 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가루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이게 예, 녹차가- 여러 가지 형태네요. 예. 근데 네. 녹차가 왜 좋냐면요. 네. 녹차는 우리 몸속에서 체지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뱃속에 내장 지방을 갖다가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녹차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홍차 있죠. 홍차. 우롱차 있죠. 예. 네. 다 같은 종류인데 예. 녹차랑 달리 홍차하고 우롱차는 얘가 발효 과정에서 예. 녹차 속에 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카테킨 성분이에요. 예. 카테킨이 바로 체지방하고 중성지방을 없애주는데 네. 그 성분이 50%가 없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홍차하고 우롱차는 녹차보다 카테킨 성분이 굉장히 적은 적은 거예요. 거네요. 예. 음. 그래서 이 녹차 성분의 카테킨 성분은 또 뭐 해줬느냐? 네네. 아까 중성지방, 체지방도 줄여지지만 항암 효과도 있고요, 네. 당 면역 효과도 있고요, 네. 활성산소는 없앨 효과도 있는데 먹을 때 우리가 녹차를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차 그냥 차로 먹잖아요. 차로 네. 먹죠. 예. 바로 이렇게 여기다 타서 먹죠, 이렇게 예. 타서 먹는데 타서 먹는 게 우려내서 아니라 먹잖아요. 우려서 먹죠. 네. 우려내서 예. 먹을 때 예. 이 온도가 80도 이상이 안 되게 되면 카테킨 성분이 별로 안 나와요. 아, 80도 이상 끓여야 돼요? 예, 80도 이상이 안 되게 되면. 오. 그래서 우려 먹을 때는 그렇게 80도 이상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뭐가 근데 되냐? 보통 생각에 너무 많이 끓이면 네. 오히려 약간 여러 가지 성분이 그 좀 날아갈 요소들이 것 파괴되거나 같아요. 이러지 네. 않을까 우려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니고 카테킨 성분은 뜨거워야지 많이 나옵니다. 우려 먹을 때. 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먹느냐? 바로 네. 이렇게 가루로 가루로? 타서 먹는 게 좋아요. 아, 가루 아예 녹차를 갈아서 네, 가루. 그 자체로. 가루를 아예 물에 타가지고 마셔라. 예, 그 흡수도 많이 되고 또 네. 한 가지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요. 녹차 네, 가루는 라떼 할 때 우유에다가 섞어서 네, 네. 네.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효과가 그대로 그대로 있나요? 있죠. 어. 네. 그다음에 이것도 싫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알약으로 카테킨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 녹차로 녹차 알약을 속에, 만드는 카테킨 거예요? 성분을 만든 게 있으니까 네. 그것도 싫으면 이 녹차로 만든 카테킨 성분을 갖다 먹게 되면 예. 간편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제 평소에 집에서 녹차를 먹거나 녹차는 옆에 흔하게 많이 우리가 두고 네. 뭐 먹잖아요. 마시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이제 녹차가 이렇게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잘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데 네. 그런 문화가 바로 예, 그들에게는 또 중국 사람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문화였나 예, 봐요. 걔네들 맨날 지지고 볶고 기름기 그러니까 많이 기름기 먹는 있는데. 두 가지에 걔네들은 아. 양파하고 녹차. 선생님 80도 이상에서 네. 이렇게 녹아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오늘 녹차 가루를 음. 밥에다가 넣어서 녹차밥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녹차밥. 네. 활용법이 여러 가지가 네, 떠오르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예, 샐러드 할 때도 저런 거 가루로 갈아 놓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네. 뿌려서 드시기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절미 할 때 방법들이 대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맞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루를 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송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좀 식습관 개선법 어떤 게 있나요? 네. 보면은 뭐 차가운 음식, 따뜻한 음식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 왜 우리 몸에 성질이 찬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음식의 이제 성질을 얘기를 하는 예. 건데 네. 우리 몸에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한 5배가 높아지고 와. 네.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30%가 저하된다고 하죠. 네, 네. 그렇게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체온이 이제 조절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거든요. 네. 한번 맞춰 보실래요? 자, 네. 차가운 음식 예, 초콜릿부터 한번 지금 8가지가 있는데 네. 초콜릿은 저건 열량이 높으니까 따뜻한 따뜻한 음식일 것 음식일 것 같아요. 같아요. 초콜릿은 운동하기 따뜻한 전에도, 음식. 예. 예. 또 그다음에 쌀은요. 쌀은 쌀은 사실 차갑지? 먹으면 쌀은 쌀쌀하지 힘을 않습니까? 내니까. 느낌이? 쌀은 쌀쌀하니까 차가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아니 그다음에 흰쌀밥이니까 또 지금 김치. 흰쌀밥 얘기하는 거죠. 흰쌀은 맞아요. 예. 김치도 김치는 유산균도 있고 하니까 아니 따뜻하다. 고춧가루도 있으니까 네. 따뜻한 음식 따뜻한 아닐까요? 따뜻한 음식, 생선, 생선은 는 선생님이 익혀서 먹으니까 따뜻한 음식. 선생님, 생선은 따뜻한 네. 음식. 아, 회를 먹어도 그거는 따뜻한 성질이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건 뭐예요? 면 요리. 아, 면 요리. 면 면 요리는 밀가루니까 안 좋으니까 네, 차가운 그래서 음식. 차가운 아까 음식이니까. 아까 그 네. 500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차가운 건 안 좋은 음식, 예. 커피는 따뜻한 커피는 따뜻한 음식. 커피는 따뜻한 음식. 예. 또 요구르트도 따뜻한 음식. 그다음에 그 뭐예요? 제로 칼로리 음료? 네, 그 제로 뭐 칼로리. 아, 그냥 흡수 이온 음료 같은 이온 음료. 아, 차가운 그거는 음료일 차가운 것 음식. 같아요. 차가운 음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 3개 이렇게 구분했네요. 예. 차가운 음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자, 보시면 예. 우리가 진짜 많이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거든요. 예, 예. 맞아요. 보면은 지금 틀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지금. 그래요? 자, 요거는 맞습니다. 아, 예. 제로 칼로리 이것도 음료는 맞아요. 차가운 음식이고 면도 차갑고 그다음에 김치 따뜻한 음식 맞고요. 김치는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틀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아, 쌀은 쌀은 따뜻한 따뜻한 음식이에요? 음식인가요? 오. 네, 오. 쌀은 따뜻한 음식이고 그다음에 요구르트는 찬 음식입니다. 아, 요구르트가 찬 음식이에요? 요구르트 안에 또 설탕도 들어가잖아요. 어, 시판 요구르트에. 예. 맞아요. 그다음에 초콜릿은 따뜻한 음식이 맞고요. 예. 마지막 커피. 그다음에 커피는 그러면 차가운 것 찬 같아요. 음식입니다. 차가운 음식. 아, 4대 4구나. 예. 요 생선, 예. 생선이 네.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예. 있거든요. 네. 생선 같은 경우는 중간이에요? 회로 먹거나 네. 이렇게 되면 좀 찬 음식에 좀 들어가고요. 네. 국이나 이제 찌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먹으면 따뜻한 좀 따뜻한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김치 같은 경우도 원래 배추 자체는 좀 차요. 네. 근데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아까 이거는 좀, 김민수 씨가 잘 양념이 이제 좀 세게 되다 보니까 좀 예. 더운 음식 쪽으로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이걸 이제 따져본 이유는 네. 성냥팔이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저는 동화는 알아요. 성냥팔이 소녀 보면은 이제 추울 때 막 이렇게 오돌오돌 떠는 예.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네네. 이게 요즘 우리 젊은 여성분들, 네. 혜정 씨 정도 이제 나이 되시는 분들 다이어트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학년을 네. 갖고선 다이어트 네.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뭐 이제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루에 한 끼를 먹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먹으면은 몸 안에서 뭐 당은 당대로 에너지로 쓰고 예. 지방은 저장을 하고 뭐 단백질은 근육으로 사용이 예. 되고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내 주인은 나한테 먹을 걸 잘 안 준다고 인식을 해버려요. 내가. 아, 그러니까 영양분이 들어오면은 얘를 지방으로 전부 다 저장을 흡수해가지고 잘 갖고 시켜버리려고 하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네. 살이 안 빠지고 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몸에서 대사 과정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네, 소화를 네, 좀 네. 시키면서 해야지 몸이 오히려 막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고 되는군요, 이게. 근육도 막 네. 떨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아.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예. 약간만 찬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네. 되면은 설사를 금방 하게 되거나 이제 대사증후군의 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거나 그럼 기왕이면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아. 그런 좀 그러니까 맥주만 살짝 먹어도 설사하거나 네.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그래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속이 좀 찬 경우에 그래서 저는 소주를 마셔요. 소스는 좀 따뜻하니까 괜찮겠네.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네.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기의 싶어가지고 체질에 준비를 따라서 해봤습니다. 네네. 네, 좀 체질이 찬 사람은 네. 따뜻한 음식을 좀 더 챙겨서 드시고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골고루 먹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네네네, 이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혜정 씨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예, 또 하루 한 한때 끼인데 많이 먹더라고요. 예? 네, 한 끼를 많이 먹어요. 네, 요즘 1일 1식이 또 유행이었잖아요, 한때. 네. 그래서 저도 시도해봤는데 오늘 송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뜨끔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네. 아까 굉장히 찔려 하더라고요. 자, 혈자리 지압법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네, 간단한 걸로 네. 가르쳐 주세요. 네. 아, 오늘은 네. 배를 제가 감히 제가 네. 저는 너무 잘 챙겨 먹어가지고 음. 날로 네. 자 아까 명치 있다고 했죠. 요 잠깐만요. 명치랑 그다음에 이 배꼽 네. 배꼽이 예, 오늘 배꼽은 여기 재밌었어요. 있습니다. 배꼽과 이 네. 명치 사이 네. 여기에 딱 중간이 중환이라는 네. 혈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바로 위쪽에 네. 그다음 명치랑 또 중환이랑 중간이 상환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배꼽과 이 중환의 중앙이 하환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한 4단계 정도로 나뉘어요. 예, 그래서 어. 중환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꼭 누른 상태에서 그냥 약지랑 검지가 이렇게 가는 대로만 이렇게 세 놓아도 군데를 동시에. 예, 그래도 한 4만이 이렇게 잡힌다고 보시거든요. 예, 예, 예. 그럼 요거를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식후 30분 네, 네. 정도 됐을 때 네. 누운 상태에서 뭐 네. 일어서도 상관없고요. 숨을 이렇게 좀 들이마신 상태에서 네. 한 10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예, 누운 네. 게 제일 좋아요. 조금. 예. 숨을 이렇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쭉 눌러주고. 꾹 예. 눌러주고 예.
그다음에 네. 내뱉고. 예.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거 혼자 할수 스튜디오라 있겠네, 누울 저거.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집에서는 혼자 누워서 할 하시는 수 게 있겠네, 자기가 하면. 좋다. 그렇죠. 예. 숨을 이렇게 예. 들어 마실 때 또 꾹 예. 눌러주고 또 뱉으시고. 아. 이런 식으로 몇 해주면은 번 정도? 한 3번 정도면 돼요. 3번 정도. 선생님 이게 왜 대사증후군에 좋은 겁니까? 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중앙에서 네. 몸의 딱 가운데를 네네네. 중실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기를 또 밖으로 내뱉은 그런 혈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네, 네. 순환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네. 혈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배로 이렇게 만지는 거는 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마사지니까 뭐 어느 정도. 따뜻하게. 네. 소화가 잘 되시겠네. 근데 예. 또 한 가지 여기는 네. 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 너무 세게 하면 안 좋아요. 네. 그게 동맥이 지나가거든요. 굵은 거가. 그러니까 할 때 아까 이제 너무 동맥을 아프지 누를 수가 않은 있겠네요. 정도로 예. 하는 게 굉장히 한 마디 좋아요. 정도 너무 들어갈 무리하지 정도. 않도록. 예, 예. 아까도 여기 저기 진단법 할 때도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아픈 거니까. 그렇죠. 그래 무리하지 말고 자가 테스트도 하시고 혈자리도 누르시고. 선생님 예. 저는 대사증후군 할 때는 어려웠는데요. 아까 신진대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네, 그래 정말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약간 음. 가스 같은 것도 뽁 올라오면서 예, 맞습니다. 뭔가 예. 확 도는 느낌이 드니까 어. 그게 신진대사인 거죠. 네, 이렇게. 그러네요. 아, 가스였어요. 잘 돌아가면은 되는 게 신진대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치유비책 한마디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치유비책 보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항상 나오실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 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